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이번 주 한 5월 중반으로 들어가는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일요일 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서 또 살짝 먼저 맛보기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PD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쪽에서 끝난 미국 시장의 동향들 보면서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흐름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번 주는 미국보다도 한국에서는 한 15일 정도쯤 되면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거의 이제 중요 기업들 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막 이제 좀 변동성이 개별적인 종목적으로 클 수 있다는 거, 이건 일단 먼저 강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종목들 나머지 또 실적 흐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일단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바로 위쪽 고점을 돌파해서 직전 고점까지 해서 18,000대 중반까지 가려고 하는데 18,000 들어가기도 조금 좀 어렵네요. 아직 고민된다 라는 쪽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저점이 이렇게 살짝 높아가면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 이게 나올 것 같고요. 이게 결과가 주 초에 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왔다 갔다 다 했기 때문에 위로 돌파할지 잠깐 좀 숙였다가 다시 지지권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아직은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와 관련된 쪽들은 잘 모르겠다. 일단 추이 보고 결정하자. 특히 미중 간의 관세 관련된 얘기나 뉘앙스들 확인하고 대응하겠다. 한쪽들이 조금 더 관망세가 짙어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던 미국 시장의 동향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관세 협상 앞두고 뭐 보합권에서 시작은 되게 강하게 출발을 했죠. 근데 역시나 80% 관세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145%나 80%나 그게 그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별 가림이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나 어떤 그런 변화가 좀 덜하다라는 쪽들이고, 중간중간에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었죠. 뭐 그 제네바였죠. 예, 스위스 제네바에서 행사장, 그러니까 협상장을 잠깐 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출렁 하는 심리는 그렇게 보였어도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예. 주말 사이에 혹시나 파워 시황에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주말에는 가상화폐나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어떻게 조금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재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움직인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란 쪽에서 요게 이제 또 시장이 또 주말 사이에 난리가 피워지더라고요. 네. 일단 뭐 그 여러 가지 자산이지만 그쪽에 하나에서 변화가 들어서 움직인다 뭐 해봐야죠. 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해보는 게 맞는데 일단은 좀 재미 보셨으면 축하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도 미중 간에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뭐 가다가 출렁이다가 또 가다가 뭘 난리 브루스를 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갈 것이고 거기다가 직전 고점대 넓어 가서 자리 잡을 것이냐라는 쪽들인데, 오래 쉬었던 만큼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또 체크해야 될 게 약간 금과의 상관관계가 같이 이어지더라고요. 금이 강하면 조금 정체,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또 강하게 되면 금이 또 약간 좀 관망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중심으로는 금을 더 관리를 하기보다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쪽에서의 주도를 잡기 위해서 이쪽을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아무래도 러시아나 중국이 많이 또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쪽 뒤치다거리 안 하겠다. 새로운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들도 잠깐 해봅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는 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 관련된 관세 관련된 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결론이 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뭐 줄다리기 왔다 갔다 시속 게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베센트 정권한테 약간 정권을 좀 다 준 느낌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온 결과 가지고 우리는 죄송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나팔수 역할을 하겠죠. 봐라, 예,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관세 협상을 이루지 않았느냐,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트윈 날리겠죠. 예, 또 그런 거는 잘할 분이고, 예, 그런 쪽에서 좀 협상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장에 무슨 결과 나온다라는 쪽은 좀 해석을 안 하고 있는데, 또 시장에서 보니까 나오는 뉴스 보게 되면 월요일 날 정도면은 뭐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앞서가는 설레발도 나오기 시작해요.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나오는 결과나 흐름들 보고 대응하자라는 쪽들인데, 하지만 역시나 연준은 되게 좀 생각보다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신중한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연준의 지금 분위기는 연준 부의장께서 직접 얘기한 부분들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많이 보통 보는 게 그렇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이거를 물가를 오른 것 따라서 같이 제품 가격도 피도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연준 부의장은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기업들 중심으로 아니면 소비자를 볼게요. 그 소비하는 소비자 쪽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물가에 대한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오다가 이번에 잠깐 꺾여있긴 하겠지만 약간 한계적인 모습들 특히 소비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뭐 B2C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격이 올라왔고 그거를 가격이 오른 게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반영하면서 올라왔던 가격들이 여기서 만약에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린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절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예측을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업들 쪽으로는 그러면 이게 정가를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또 정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Q의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한다 한쪽에서 그러면 이 관세 올라간 부분들은 기업이 다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내하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기업들 실적에는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의 변화가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실적 안 좋아지는데 고용을 유지를 할까요? 고용 유지 못하겠죠. 고용도 부진하게 나오고 그럼 결국은 이게 또 경기 침체 또 다른 얼굴로 다가오겠다라는 쪽도 지금 시장에서는 고민이 크다라는 쪽들이 아마 연준 부의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거는 또 시나리오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물가와 관련된 지표와 또 고용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 또 신경을 쓰겠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감된 미국 시장과 함께 변화를 보게 되면은 한국 뭐 신흥시장 그래도 강세를 보였는데 막상 야간 선물은 약간 0.03% 상승. 그러니까 거의 그냥 상승이 없었다가 거의 뭐 보합대로 출발하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한국 증시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단기 평선들은 계속 맞춰가는데 그래서 지지했다고 하게 되면 이 고점에서 이제 횡보 쪽으로 나오겠지만 여기서 나온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디딤돌을 받았으면 턴해야겠죠. 탄력을 받아갈 것이냐 요게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디딤돌을 받아갔는데 아 이거 여기까지 온 거 무거워요. 아 좀 쉬었다 갈게요. 툭 밀리거나 툭 밀려서 다음 지지권까지 내려가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또 갈림길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빠르면은 주 초반에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뭐 횡보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뭐 관세 결과나 여러 가지 또 이번 주 물가 지표 발표되죠. 네,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또 확인되고 다음으로 갈지 요거는 또 지켜봐야겠다. 근데 일단은 지수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수가 빠지지만 않는다. 영향을 크게 받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섹터 종목적으로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계속 또 신경을 쓰고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수가 크게 안 밀리는지 이건 계속 또 체크를 하고 보셔야겠죠. 그게 또 하나의 숙제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종목들도 잠깐만 점검해 볼까요? 예, 그나마 엔비디아는 새로운 칩에 대해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조금 고민입니다. 강하지 않고요. 그나마 마이크론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실적 발표에서 괜찮은 종목들 쪽으로는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가 부각받네요. 테슬라가 그동안 나왔던 뭐 수급적인 요인 쪽에서 좀 강한 모습들인데 테슬라 딱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가느냐 살짝 죽여가느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테슬라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280달러에서 300달러만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가장 저항이 컸었다라는 쪽들인데 벌써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한 세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어떤 그 가격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테슬라 자리는 지금 딱 보게 되면은 네, 280달러 때까지 들어왔던 적이 지금 한 번,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이번 네 번째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돌파하면서 가야 되나라고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잘 안착한다 그러면은 다음 저항권이 요 정도쯤 330달러 대 부분까지 열려 있는데 그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쉬었다 갈 건지 이거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혹시나 이런 자리 쪽에서 또 눌림목에 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가다가 저항받는다 눌림목 들어갔다가 여기서 잤다고 하게 되면 줄여가는 수밖에 없죠. 지금 그냥 무조건 돌파해서 미국 시장이 갈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수익권이다 그러면 또 챙겨놓고 조금 좀 안정적으로 챙겨놓고 그 다음만 또 베팅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수 매매는 잔잔바리 또 시각은 보수적 뭐 이런 쪽으로 본다는 것들 보시면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미국 시장 강하고 저희도
영향받아서 좀 셀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바람이고 실질은 또 데이터 객관적인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일단 종목들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애플 강보합 그리고 뭐 또 아직까지 뭐 불확실한 거죠.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메타는 조금 빠졌고 뭐 그런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역시나 그냥 약간 고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는 조정받습니다. 다시 저고점대를 돌파해서 안착할지 요거는 보고 있는데 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 특히 CT는 약간 좀 기업가치 비싸다가 대부분의 글로벌 IB들은 팔란티어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PER 계산하게 되면 계산이 안 되는 게 지금 가장 비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더 직전 고점까지 바싹 붙었다. 이게 뭘까요? 그렇다는 의미는 성장에 대한 밸류를 더 쳐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암묵적인 동의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아, 저기까지 올라간 거 말이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조정 나오게 되면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제약 쪽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악재 갖고 고민하고 있죠. 약가 인하 그리고 또 관세 의약품 품목 관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한쪽들이 지금 가장 시장에 부진한 모습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약가 인하 관련된 쪽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돌고 돌아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메디케어와 관련된 쪽들은 미국의 특이한 정책들이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관여도가 크다라고 볼 수 없는데 그래도 그다음에 크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겠죠. 관세 부과 요쪽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뭐다 여기 적극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기는 아직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한 종목들을 모아갈 때는 일단 뭐 확신도 있고 뭐 대응력도 같이 갖춰가야 될 텐데 여기다 그래 모아간다라고 해서 이쪽만 비중을 계속 늘린다고 하게 되면 약한 종목 쪽에서 내가 비중이 지금 제일 커져 있다. 이 종목이 시간이 걸려서 오래 걸려버린다. 아니면 시장이 약해서 한 단계 더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쪽으로 딱 묶여버리죠. 그래서 어차피 물탈 거, 추매할 거 비중을 확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해보다 보니까 그게 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가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 뭐 분위기 바뀌어서 탁 들어가게 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분이나 아니면 매매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는 다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보다 확인하고 조금 더 늦게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요. 그래서 물론 가용 메리트가 크다고 하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비중 조절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나머지 뭐 리프트나 이런 종목들 좀 강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나머지 종목들도 그렇게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도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런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 그 테마주의 종목들도 큰 변화 없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쪽의 변화들이 일단 관세 협상 관련된 쪽들이죠. 근데 지금 일단 80% 관세 언급을 했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아유 이제 낮춰서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관세를 낮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원하는 너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거를 중국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들어줬겠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원래 이 정도에서 한 60%대. 근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고 지금 입장에서는 베센트가 주요하게 거의 총대를 다 메고 있다 보니까 아마 어떤 약간 좀 이거보다 더 낮은 결과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오케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장인은 이제 또 빠지겠죠. 물론 베센트가 앞에 나서 내가 정권을 실어줬기 때문에 협상하던 결과 쪽에서 협상 결과가 만족했기 때문에 낮게 시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그냥 믿겠다라고 하면서 살짝 꼬리도 내리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악역할,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이런 쪽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협상의 기술로 이용한다. 참 머리 좋다고 해야 될까요? 하면 아무튼 뭐 노이즈는 많지만 또 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공약이 한 60%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도 약간 감정적으로 아니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갔던 측면들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145%라고 하는 뭐 보니까 최고율은 175%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숫자에 관련된 쪽에서는 뭐 거의 그냥 노코멘트를 하지 않는 입장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면세
관세를 거의 없게 만듭니다. 그만큼 필요한 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쪽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숫자 누르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너가 필요한 거 뭐야? 우리가 필요한 거 뭐야? 라고 한 쪽에서 거의 이제 협상이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니즈는 알거든요. 예, 서로 니즈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고받고 하게 되면 또 의외로 협상이 순조롭게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트럼프 1기 때나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미묘한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게 무조건 단기간에 끝낼 것이다라고 안 보는 게 저희 투자를 할 때 마인드에 가장 좀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끝난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월요일 새벽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또 영향을 끼치겠네요. 근데 그냥 기대감 없이 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 코인 쪽들이 먼저 또 반영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결과 나오는 것 따라서 넥스트레이드부터 만약에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살짝 또 대응할 준비는 하겠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관세 피해 섹터들이겠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움직이면서 시장의 지수가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이런 종목들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연관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연관성들 한번 체크해 보자 라는 쪽들인데 만약에 이번에 또 이런 종목들이 쭉 하고 올라가서 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딥시크 R2가 지난번에 R1 공개가 되면서 시장 반응들 아시죠? 엔비디아 그때 물론 관세 관련된 쪽도 영향을 끼치기 전이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었던 반면에 액션도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1월 달이었으니까요. 이때 반응들이 엔비디아 거의 10% 이상 빠지고 그러면서 난리를 폈던 쪽이 이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R2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어떤 그러니까 그 효율도 좋고 그리고 또 멀티모달 능력도 뛰어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도 다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더 훨씬 더 나은 버전이고 또는 뭐 GPU를 최소한 거의 안 쓴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 본다 그러면 기존에 AI 또 인프라 관련된 쪽들이 또 영향을 받고 인프라 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또 반도체, IT 이런 쪽으로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R1 발표했을 때 그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R2 때도 그런 비슷한 충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고민이스러운 부분들이죠. 가뜩이나 혹시나 이런 중국발 관련된 쪽으로 기대감을 모았다가 이거 가지고 또 찬물을 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 변동성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하시면서 딥시크 R2가 생각보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쓸 수 있다. 특히 이제 지금 거의 아직 오픈 공개, 그러니까 API라고 하는 쪽들이 조각조각들을 그냥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거 갖다 써라.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도 아마 대상이 중국 쪽들일 것 같아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을 AI 그렇게 한번 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나간다. 나중에 물론 수수료도 받겠지만 수수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큰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마 중국 정부가 영향을 끼쳤겠죠. 야 AI 우리 갈 텐데 좀 싸게 알아서 잘 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화웨이가 또 전폭적인 지지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멀티모달에 이어서 로봇 만약에 이쪽을 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연관되는 쪽들을 일단은 시스템은 화웨이가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AI는 이쪽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면 또 중국에 완성되는 AI의 모델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혹시나 R1 때 나왔던 기억들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도 계속 또 체크를 하고 시장의 변화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나마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완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인도 파키스탄 분쟁을 미국 중재로 인해서 휴전. 미국 중재보다 이거 좀 우리가 했다고 해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꼭 이걸 표현을 이렇게 썼을지 모르겠지만 휴전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그나마 걱정했던 부분들 사라졌죠. 게다가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15일 날 이스탄불에서 대화하자 휴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 나오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또 재건축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좀 반복되는 테마다 보니까 아마 탄력은 강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쪽을 생각해보고 반대로 방산주 이쪽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냥 굳건하게 또 갈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만약에 장중에 흔들려도 유럽 시장에서 이어가는 라인 메탈 이쪽들이 지금 고점이죠. 고점에서 큰 변화가 없이 또 이끌어간다. 그러면 단기 조정 맞추고 또 가겠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쪽들은 체크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외국인 관광객들 관련된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놀랍습니다. 1분기 동안 한국을 찾은 중국인입니다. 관광객들이 10% 늘었어요. 이런 쪽인데 그러면 늘기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와서 돈을 쓰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1인당 평균 판매액을 보게 되면 2만 원대에서 35만 원, 작년 대비해서 거의 13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인들 큰 손들이 늘었다, 소비력 좋아졌다, 물론 맞습니다만 그 사이에 2019년도보다 2019보다 2025 이때 약 한 6년 만에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을 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22만 원, 35만 원 요거는 그러니까 50%가 늘었다라고 보는 것보다 그것까지 감안하고 본다 그러면은 약 한 50%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한 20% 정도 좀 늘은 정도로 대충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씀씀이는 과거보다 커졌다. 란 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피가 올랐다 보니까 그래서 Q도 역시나 받쳐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관광객들의 변화에 따라서 느끼는 것은 일단 지금 그들이 와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쭉 보게 되면 소비 쪽들입니다. 소비 쪽. 그래서 소비주와 관련된 쪽들 물론 그 편의점 쪽도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실적 발표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또 쭉 밀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단기 지지권 맞추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유통주들도 강한 모습들이죠. 의외로 유통주 쪽에서는 뭐 호텔 신라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CJ 올리브영과 관련된 쪽들의 CJ 이런 쪽들도 조금 좀 눈길이 가고 있고 그래서 연결되는 해외 관광객 유입과 중국의 관광객 유입과 연결될 수 있는 소비를 계속 또 체크하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또 임의용기기, 그리고 또 톡신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또 여기서 잠깐 나왔지만은 또 이제 리폰, 텍스 리폰 이런 쪽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또 주말 사이에 또 보다 보니까 직접 중국인 소비와 관련돼서 면세점도 가보고 백화점도 가보고 해서 후기를 남긴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잘하나 이런 걸 봤었는데 역시나 화장품 쪽에서 CJ 올리브영은 발리될 팀이 없다. 뭐 명조회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고 의외로 또 의류 쪽은 조금 약하네요. 예전에 강했었던 FNF 쪽이죠. MLB,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쪽은 생각보다 조금 약하다. 안다르란 쪽들이 좀 강하다. 뭐 이런 쪽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보시게 되면은 젊은 친구들은 편하고 입기 좋다고 그래서 이런 스판덱스가 위주로 된 에슬레저 이쪽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쪽으로 본다 그러면 뭐 잭시믹스나 이런 것들 좀 영향을 끼치나라고 보는데 근데 그들이 쓰는 거는 저가 품목들일 것 같고 한국의 그 비싼 걸 가지고 사겠느냐 이거는 약간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브랜드력들과 관련된 쪽들도 다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쪽이 강하게 되면 연결시켜서 K 패션이나 또 K 푸드 이쪽까지도 확산되는지도 보시면서 이것도 아마 카테고리로 연장되는 부분들 체크해야 되겠죠. 그럼 한번 보겠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이쪽은 계속 또 트렌드가 될 것 같아서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대선 후보가 이제 후보 등록을 마쳤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유세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또 인천, 사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항공, 방위, 우주 이쪽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크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이다. 또 하나의 섹터가 탄생할 또 이런 모습들이죠. 정책 테마 이쪽에서 지금 방산보다 항공을 좀 더 강조했고 우주 쪽을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 두 가지가 겹치는 쪽들 쪽에서 MRO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항공 관련된 항공 정비 부품 요 MRO들을 국산화하겠다 이쪽을 강조시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우주항공과 연관된 항공 쪽들 이쪽으로 또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쪽이기 때문에 부품 잘 만드는 쪽 뭐 대형주는 아마 정책 테마주의 인기가 별로 없죠. 중소형주가 인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노쿠나 켄코 아이로스페이스나 HVM이나 뭐 이런 쪽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세트렉 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시키면서 또 테마가 만들어질지 한번 또 보자.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국 시장과 관련된 또 뉴스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러면 일정 한번 또 체크해봐야겠죠.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
5월 12일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신규 상장 종목이 로킷 헬스케어. 그래서 로켓 그래서 우주항공 아닙니다. 로킷이더라고요. 그래서 AI 기반의 재생치료 플랫폼 AI가 들어가 있고 약간 바이오 쪽에 약간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즉각 반응이 나왔겠지만 요거는 그래도 요즘 신규주들이 장 초반에는 강하지만은 상장된 초반에는 강하지만 또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선 후보가 이제 공식 유세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 가지고 약간 시장에서 또 테마주로 이것저것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 발표 이거 단백질 항체 엔지니어링 서밋 어렵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참석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쭉 보게 되면은 약간 임용기기 쪽에서 인글로드랩, 클래시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거 실적 발표될 거고요. 달바 글로벌 공모청약이 됩니다. 이달부터 아니죠 9일부터 했던 거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그밖에 SKT 뭐 이런 쪽들 실적 발표 SKT 실적 발표하면서 IR이 중요하겠죠. 이거 어느 쪽으로 이번에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의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원티드랩 추가 상장 뭐 이런 것들 눈길이 가고 있고 노머스 보호 예수해제 됩니다. 혹시나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보호 예수해제다 보니까 약간 출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정도쯤에서 뭐 어떤 보호 예수해제나 오버행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화요일 날은 미국에서 CPI 발표됩니다. 근데 이쪽들은 당장은 관세가 일단 유예가 됐기 때문에 당장의 물가가 올라오는 것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관세 10%대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턴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큰 영향이 없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반기 리뷰 있습니다. MSCI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삼양식품과 하나시스템이 가장 유력한 편입 후보로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나든가 아니면 교체되든가 이거는 또 그때 봐야 되겠죠. 요거 두 개는 일단 체크를 하고 보자. 근데 공개되고 공개됐다 그러면 그날 동시효과나 이럴 때까지는 강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강한지는 못했던 것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그것 때문에 좀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차익 매물 세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날 CJ 그룹들 실적 발표하고요. 그밖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또 유틸리티의 대명사들 실적 발표할 것 같고 신세계 그룹들 실적 발표할 것 같고요. 또 웹젠 네오이즈 게임주가 실적 발표하는데 의외로 네오이즈도 그렇고 게임주가 크래프톤만 가는 줄 알았더니 조금씩 또 반응이 나옵니다. 넷마블 잘했고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펄어비스도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롯데케미칼, 컴투스 실적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나머지 HMM, 오름테라피틱스 이런 것도 오버행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동방메디컬 매매했던 종목들인데 혹시나 월요일까지 강하다 그러면은 약간 부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염두에서는 공격적으로 보시는 않으셨으면 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 5월 14일입니다.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50달러대에서 쌍바닥 이렇게 만들고 좀 털어놓은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또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또 지금 보니까 55달러에서 지금 65달러 WTI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디를 또 박스권을 돌파해서 가는지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국제 인공지능 대전 이거는 국내 쪽이죠. 그래서 C랩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고 그 전에 반도체 소재 컨퍼런스 SMC 코리아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혹시나 뭐 나오는 얘기 가지고 또 혹시나 뭐 수주가 이런 식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기대감은 높아지겠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관련된 쪽에서는 금융주 삼성증권 비롯해서 발표가 될 거고 게다가 JYP엔터 또 눈길이 가겠죠. 또 봐야 될 것 같고 메리츠 금융지주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리어도 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 보호에서 해제되는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목요일 날 5월 15일 목요일 날은 또 CPI 뒤에는 PPI가 나오겠죠. 생산자 물가지수.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CPI보다 PPI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관세 여파를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나가느냐 전이시킨다라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네가 그 가격 인상 안 시키고 안으로 소화하느냐라는 쪽들인데 전이해도 문제 자기네가 소화해도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거다 보면은 비용들이 늘어나서 기업들 실적들이 생각보다 조금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석되는지 PPI도 잘 보자. 소비 판매 상업 생산 중요한 지표죠. 이것도 나오다 보니까 이것 좀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다른 것보다 이날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여파, 월마트 실적 발표합니다. 월마트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코멘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산을 어떻게 대체한다든가 가격 인상 부분이 어떻게 얼마큼 나온다든가 하는 소비 쪽에 또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일단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국에서 거래는 터지겠지만 그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잘 이겨내고 돌아설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바이오 포트코리아 스펙 합병인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스낵 액상차 음료 건강기능식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평가지수 이건 또 중요하겠죠. 여기 나오는 소매 판매와 또 소매 지표 그러니까 주 중반 이후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도 이런저런 또 이슈는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또 섹터가 만약에 이게 잘 나왔다고 해서 섹터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탄력들이 강한지 이것도 한번 계속 보시면서 관세 피해와 딱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두 개로 나뉘는 분위기죠. 관세 피해 섹터와 그리고 또 수혜보다 영향이 없는 섹터 이런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오는지 아니면 이쪽이 여전히 큰 그림 없이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쪽에서 섹터는 여기서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 쪽과 함께 말씀드렸던 이런 또 이제 추가적인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 테마주들 더 신경을 쓰면서 이번 주도 일단 지수는 눈여겨보면서 눈치를 보되 sek터와 종목적으로 계속 또 체크하면서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럴 정도까지 하고 저희는 또 내일 또 파워시황 매일 아침에 7시 반에 연결이 될 겁니다. 봐주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것 같고 도움이 되시라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저는 그냥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정말 힘이 날 거고요. 이번 주 파워시황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